네, 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래간만에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전현직 검사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오원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가 좀 이따 도마 위에 올려놓고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분입니다. 저기. 예, 예. 저기 사진이 아니고 저희 그린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그렸죠. 네. 예, 예. 그래서 그 마스크를 혹시 쓰신 이유가 저분께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가리신 건 아니시죠? 아니고 그건 네. 아니고 제 네. 뭐 개인적인 집안에 좀 사정이 있어서 네. 집에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해 결코 주시기 어떤 바랍니다. 예. 그 윤 총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리신 건 아닌 건 분명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 제가 우리 그 오원근 변호사님을 알게 된 거는 한 2011년에 바로 옆에 있는 저 검사 그만뒀습니다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었거든요. 예, 예. 예, 제가 인쇄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면서 책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또 저 앞에 있는 저 사진이 네, 네. 너무 훈남이신 거야. 어. 제가 보고 키가 한 178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졌었고요. 그 탤런트 네, 네. 지진이 씨를 제가 떠올렸거든요.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혹시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가끔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 보고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예. 아니 우리 둘째가 어릴 때 네. 그 여성 잡지에 저 디즈니 사진이 실린 거 보고 예. 아빠 나왔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제가 볼 때 제가 지진이 씨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사진상으로는 매우 유사하게 두 분이 생겼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실제 모습에 비해서 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그러고 나서 2012년쯤에 제가 그때 법원 검찰 다닐 일이 꽤 있었어요. 예. 그때 그 정우택 전 의원과의 그 송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당연히 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신 뒤니까 제가 법원인지 검찰인지 그 앞에 다리 앞에서 처음 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저를 보고 혹시 충청리 미제표 국장 아니냐고 해서 제가 맞는데요 하고 했는데 저는 바로 연상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보면서 갖고 있던 그 변호사님에 대한 어떤 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몰랐다가 인사를 하고 나서 그랬구나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저는 선명하거든요. 선입견하고 실제랑 달라서 좀 실망하셨군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선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 사진 제가 예. 무단어제 포왔는데 페북에서 예, 그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진인데 그 실제 그 이 웃는 표정이 그 뭐 남성한테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좀 그럴 것 같고 되게 순박한 느낌과 이런 느낌 그 검사를 한 10년 정도 하신 거죠? 예, 10년 조금 더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예. 검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에도 보면은 그 서문인가 거기 제가 읽다 보니까 그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감사하다라는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근데 10년 그렇게 감사했던 10년의 어떤 검사 생활을 접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네. 네. 아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때 이제 검사를 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검사가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검사가 굉장히 이제 권위적이고 네. 내부에서도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대검에서 거기 뭐 이제 중수부장이나 뭐 이런 총장이나 이제 지방검찰청에 내려오면은 그 내려온 검사장이나 총장이 지검장실에 있고 그럼 그 이제 지검에 있는 사장검사부터 해서 이제 평검사들이 기수대로 쭉 서서 대기하다가 그 이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앞에 가서 관등 성명을 대고 90도로 인사를 했거든요. 군대랑 똑같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런 검찰의 문화도 그렇죠. 바뀌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 전까지는 공소장이 한 문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몇 페이지가 되더라도. 저는 제가 기자를 해서 사건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사법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계속 넘어가죠. 그렇죠. 뭐 했고 하였던 바 뭐 해서 계속 그것도 한자 단어로.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쓰지 말자. 이제 공소장도 일반 시민들이 네. 이제 보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예. 한 문장으로 써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네. 문장을 끊어쓰기 이제 시작했던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어떤 검찰의 잘못된 권위 이런 것들이 두 분 대통령 때 이제 있으면서 많이 네. 이제 완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로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이명박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만두시고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네. 다시 원래대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로서 원래 맞나 이제 그런 의문도 좀 있었지만은 하여간 그런 정권이 바뀌면서 또 검찰의 문화도 네. 다시 옛날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제가 이제 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좀 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응? 네. 제 나름대로는 뭐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고향이 청주에 내려와서 네. 검사를 하다가 네. 여기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이 전관 혜택을 좀 좀 보자 예.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비겁한 삶이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하고 바로 이제 사직을 했죠. 저도 그날을 저희 이제 충청림에 있을 때 예. 산성 걷기대라는 행사를 하던 날인데 아침에 이제 그 준비 때문에 나가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속보가 나온 걸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 갔던 기억이 나고 나중에 그 산성에서 이제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중간에 나와서 막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시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 굉장히 그 순박한 모습의 그런 검사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 사진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분도 또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외모를 갖고 비하면 안 되는데 저분 얼굴이 뭐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끔씩 보면 표정에서 좀 그 심술이나 이런 게 묻어나는 그런 표정들이 읽힌다는 거죠. 예, 제가 좀 그런 그 사진을 가지고 저거는 이제 제가 아는 후배한테 부탁해서 제가 그림으로 어제 급히 우리 변호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제가 저걸 그린 건데 이 얼굴과 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을 붙여봤는데 의도적으로 저거 이렇게 이제 순간을 저렇게 찍은 거라서. 근데 저런 표정들이 그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은 순간순간 이분이 도대체 뭐 한 번 그 해보자는 얘기인가라는 그런 느낌의 것들이 굉장히 좀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그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화를 돋구기도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기로 하고 일단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오 변호사님은 그 뭐 검사 변호사도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문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아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농사 불교 이런 얘기 또 산에 많이 다니시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보게 되는데 그 농사를 지금 개업 먼저 해야 되는구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개업 하나 집어넣고 있는데 일단 오셨으니까 제가 출연을 못 드리니까 개업 그 다음 사진을 저기 보면은 8월 27일 날 작은 사무실 방역해가지고 그 3명이 일하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 3명이라면 작은 사무실인가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전에 이제 로펌에 계시다가 이제 오원근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독립을 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8월 달인가 봐요, 그죠? 아니요, 그렇게 시작한 게 4월입니다. 4월. 4월인데 방역을 8월에 한 거군요. 8월부터 저희 사무실도 이제 방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지금 그 사무실은 잘 돌아가시나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방송을 보시고 그 변호사는 오원근이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기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청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는 목인가요? 거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앞에 신한은행
예. 예, 그 옆에. 아이고 너무 자세히 알려주시는군요.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책 얘기로 가서 농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저게 화장실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고 설마 저기 이렇게 푸는 방식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럼 뭐 효소나 이런 거 뿌려서 하는 건가? 효소는 아니고요. 뭐 톱밥 뭐 이런 거 톱밥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똥과 오줌을 분리해서 배출을 합니다. 따로따로. 네네.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똥은 이제 그 호기성 발효를 하고 그러니까 공기랑 맞닿아야 되고. 좋아한다는 거. 예. 그다음에 현기성, 호기성 있죠. 오줌은 이제 현기성. 그게 섞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면은 냄새가 안 나고 또 똥에다가 이제 왕겨라든지 톱밥, 젤을 뿌려줘 그러면은 냄새가 안 나고 또 그 안에서 발효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름으로도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 위에 이제 그 호박을 너무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호박이 그럼 저기서 나온 거로 바로 뭐가 되는 그런 거는 요리? 아니 요리가 아니라 그 퇴비를 바로 이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공부하려고 하신 거네요, 그죠? 저 이제 농가가 그 외가였던 보은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외가 있던 그 옆 동네. 거기에 이제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하시다가 그 주말에 가서 주말에 농사를 짓고 하시겠네요, 그죠?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그럼 갈 때는 혼자 가세요, 아니면 사모님도 같이? 다 가족들 다 같이 가서 갑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이따 저녁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저녁 때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이유가 이제 바로 농사 때문에 그러시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변상공동체도 가서 윤구병 선생님도 만나고 또 앞에 책 추천하는 글도 또 그분이 써주셨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정토 불교 그쪽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정토회라고 이제 법륜 스님이 이제 지도하시는 그 종교 불교 단체가 있는데 지금은 자주 못 가고 전에 좀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저기 그 절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보은의 작은 정말 뭐 슬레트 지붕의 암자 봉고감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왜 아까 문학 얘기를 했냐면 두 부분이 저를 팍 뭐가 왔어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를 목졸라 죽인 피의자를 그 신문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기억과 오버랩이 돼서 그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창가로 돌아서 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그 얘기에서 제가 이분은 시를 썼으면 정말 잘 썼겠다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뒤에 더 센 게 있더라고. 뒤에 봉구함에 젊은 비구니 스님이 왔는데 허리에 그 뜸을 떠주면서 그 이렇게 생각하신 얘기가 너무 담백하고 솔직하고 재미있게 쓰여져 있고 또 그때 그 스님이 주신 편지를 여기다 인용할 걸 보니까 편지를 갖고 계시구나. 그럼 이분은 이런 어떤 그 서사의 전개나 이런 걸 보면 시보다는 소설이 맞겠다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뭐 과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최근에 찍은 건데, 그러니까 산에 매주 가시나 봐요. 저 보은에서 농사를 지시니까 산에 매일 가시는 것 같아요. 매주 갑니다. 저건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고 계시고 어찌 보면 행복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혹시 월화수목 금은 힘들고 토일은 평안하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뭐 주중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어쨌든 토일에 제가 볼 때는 그 쉼과 또 충전이 그 다음 주에 월화수목 금을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못 살아서 좀 살짝 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사진 보면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특히 시집을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는 아니고 제가 옛날에 검사할 때부터 한 10년은 됐는데요. 좀 일찍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소리 내서 책을 읽는 습관을 제가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한 몇 년간은 이제 시집을 열심히 읽는데 전에는 뭐 이제 불교 서적도 그런 식으로 읽고
뭐 헤르만 헤세의 이제 그 영역본 원래 독일어지만 영역본도 한 2번 정도 읽고 막.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 아니 영국인가요? 예, 갔다 오셨고 프랑스도 갔다 오셨나? 아니 거기 아닌가요? 영국에만 한 1년 있었는데 하여간 한 10년 이상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마다 작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쌓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얻는 게 나름대로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시 읽는 재미로 또 시 읽는 재미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시집 아직 못 봤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지만. 알아요 제목은 도플러 효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네, 꼭 읽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못 읽었다 하니까 좀 살짝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시고 또 특히 보니까 지역 작가 저기 유정한 시인의 시인데 아까 저희 잠깐 그 광고도 봤는데 거기 나왔던 이성배 시인 그 희망수리 중인가 그 시도 보셨고 또 뭐 이종수 시인 이런 분들 제가 페북에서 언급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좀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좀 이제 변호사님의 입을 통해서 검찰에 그래도 10년 몸을 담으셨고 또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검사라는 자리를 내던지고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것 같고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그런 생각들을 갖다 제가 올리신 걸 제가 꾸준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 11월 2일이죠. 그 방송 김종배의 시선 집중인가요? 거기 출연을 하셨는데 그거 제가 잠깐 페이스북에 그 많은 분들이 저걸 이용하셨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엄경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우리 변호사님 방송하신 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하신 말씀이 검찰이 대규모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것이 진짜 검난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한 그 발언이 이렇게 SNS도 많이 좀 이렇게 그 공유가 됐고 또 실제 그 언론에도 여러 그 뭐 신문 방송도 이걸 다뤘는데 저 발언을 하시게 된 그런 취지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검찰 개혁 과제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 이제 도입. 이거는 이제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충격이거든요. 자기들의 이제 기존 권력을 엄청나게 이제 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반발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건 맞지요. 근데 윤석열 총장도 총장 취임 청문회 때 분명히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 뭐 솔직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검찰 개혁에 아주 이제 강하게 개혁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제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제 했던 거죠. 어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그 미명하에. 근데 실제는 그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전혀 별개의 어떤 그런 일반 사건 그걸 가지고 엄청난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새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 또 그 개혁으로 해서 장관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저항한 거죠. 그게 진짜 검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근데 어쨌든 저 친정이 검찰인데 그 검찰이 사실 정권에 의해서 휘둘려서도 안 되고 독립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주어진 권력이 뭐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검찰이 그 손에 쥔 권력을 갖다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방향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지금 권력이 이제 뭐 대단한 거긴 하지만 제대로만 그동안 행사해 왔다면은 지금 권력 갖고 있는 게 괜찮죠. 근데 그 권력을 그동안 그동안 주로 이제 정권과 부합해서 정권을 위한 어떤 검찰권 행사 또 지금은 검찰 자체를 위한 검찰권 행사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저도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제가 기자를 한 20여 년 하면서 지켜봤던 여러 가지 수사 중에서 그
저도 솔직히 조국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쨌든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이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기소할 때. 네. 그 말도 안 되는 공소장으로 이제 기소했다가 일단 해놓고 보자.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검찰이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자 이것도 있지만 잘못된 경찰권 행사를 통제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소권을 검찰한테 준 거는 거기서 억울하게 기소당하지 않도록 그걸 통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기소권을 악용을 한 거지요. 악용을 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하고 그 뭐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지난 올해인가요? 4월 총선 앞두고서 또 이제 무더기로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근데 그때도 피해자들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소를 했거든요. 그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조직의 이익,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볼 때 맞는데, 근데 검찰 조직에 대한 그 검찰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요게 이제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저기 지금 제목도 뽑았는데, 그 총장인지 춘장인지 발언이 있거든요. 그 다음 걸 좀 넘겨주시면은 10월 23일인데 총장인지 춘장인지 그 양아치의 거들먹 거림만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거들먹 거림만이라는 느낌 저도 받았던 차에 저걸 보니까 매우 공감은 됐으나 사실 발언의 수위는 좀 살짝 높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약간 감정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디 전화 같은 거 안 왔어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전부터 뭐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해왔었기 때문에 뭐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총장인지 춘장인지 요 춘장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그렇죠. 희화해서 쓰는 말인데 저게 아마 그 국감 때 그때 나와서 이렇게 뭐 뻣뻣하게 하고 막 할 때 그때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법조인의 가장 추구해야 할 법조인이 추구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인권이거든요. 인권이나 이제 정의 이런 건데 그런 가치에 있어서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뭐 자신이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근데 겸손이나 성찰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 품성이 돼야 되는데 윤 총장한테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화도 나고 뭐 그런 감정들이 이제 올라와서 저렇게 약간은 좀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쓰셨지만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거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할 거면 저 총장직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옷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과연 집에서 발은 뻗고 잠을 잘까라고 할 만큼 본인 스스로 어찌 보면 검찰의 어떤 그 윤석열 총장을 추종하는 검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씩씩하고 뭐 저기 한번 해볼래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지난번에 댓글도 막 200명 달고 했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00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검사 숫자가 한 2,000명 된다고 그러지요. 지금까지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잘못된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200명 뿐이겠습니까? 저는 뭐 절반 글쎄 뭐 그 정도 될 수도 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검찰 개혁에서 이런 200명 정도의 댓글 이런 정도의 저항은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지요. 근데 이런 뭐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 썼지만 본 글도 아니고 댓글에 200명 단 거 갖고 뭐 언론에서 이걸 뭐 검난이다, 집단 반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전 언론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200명 단 거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글을 직접 쓴 것도 아니고 200명 쓴 것도 아니고 댓글을 단 거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도 200명 이상의 분명히 저항하는 세력도 있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게 검찰 전체의
그 정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고 느끼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검사로 근무하실 때도 뭐 친한 검사들하고는 이렇게 뭐 선후배들과 얘기를 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검찰주의자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겠지요. 네. 예. 우리 저 오 변호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아유 뭐 무슨 네.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사실 제가 어제 갑자기 전화 드렸잖아요. 예. 급히 한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등이다. 이게 나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그 우리 저 검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만뒀습니다. 책을 쓴 우리 오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저는 검사 그만뒀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총장 그만뒀습니다 이 책이 나올까봐 그분이 정치 선언하면서 여기 딱 아까 사진 넣어가지고 총장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나올까봐 나와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분이 지금은 그 총장이 사실은 이렇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적이지. 물론 지금 어쨌든 부동산 문제든 어쨌든 그 사회 계층에서 또는 그 뭐 수도권에서 그 좀 많은 어떤 그런 지지율 하락이 이루어지는 게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이 정치판으로 들어왔을 때는 뭐 또 다른 검증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정치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는 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쉬운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전에 있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 뭐 그 비슷한 정치 혼자면 그 비슷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검사뿐만 아니라 행정 관료 공무원들도 그 뭐 과거에 보면 뭐 고건이든 조순이든 또는 반기문 총장이든 전부 다 정치에 직접 그 진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컸지만은 막상 들어와서 보면은 그분이 뭐 누가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핵심부로 갈 수 있는 역량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과를 보면 다음 한 사진 보면 제가 일부러 채널A 기사를 했는데 윤석열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서 첫 1위 마치 이제 첫 1위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뭘 할 것 같은 느낌을 기대감을 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이제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1,02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24.7%, 이낙연이 22.2%, 이재명 18.4% 이렇게 나온 건데 물론 이제 이낙연 현 그 민주당 대표하고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안에 있지만은 어쨌든 좀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조사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그거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요걸 이제 저희가 또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윤석열 대선 후보 1위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죠? 저는 전혀 두지 않습니다. 이 정치의 영역은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지금 이제 검찰총장에 있으면 검찰 조직이나 검찰 권력이 자기를 옆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정책의 영역에 보면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실천 의지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은 바로 발가벗겨져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정치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검찰총장으로서도 그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검찰총장이 검찰만의 그 수장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볼 때 그 어떤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찰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제 생각인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 을 통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모신 거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자고 짜진 않았어요. 저희가 그죠? 저희는 그냥 오늘 보자마자 바로 같이 방송을 하는 거고. 자 끝으로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도 그 추천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뭐 단박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이 구조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이 공수처를 보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염두도 되게 큰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위원 7명 중에서 여당 위원이 2명, 야당 위원 추천위원이 2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위원 중에 한 명이라 2명이 다 반대를 하면은 네. 그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명이 야당 추천,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과연 그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공수처의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처장을 저희가 그 뽑을 수 있을까 매우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염려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네. 그것이 이제 역할을 할지 네.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검찰 권력을 통제해서 검찰을 새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어떤 지금 과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이 뭐 분명히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계속 뭐 비토를 하고 그렇지만 이 어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먹히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하는 일이 판검사들이 다 그 공수처의 어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경찰 고위직도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권 일부를 갖다가 이제 공수처가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검찰 힘을 좀 빼는 게 되는 건데 그 제가 볼 때도 좀 난관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출범을 할 테고 그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정부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국민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을 때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염려되는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만약에 정부가 다시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서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악용할 우려나 그런 거는 없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권력 기관이든 악용될 위험은 있는 거지요. 뭐 기존의 검찰이 전에 그렇게 했고요. 뭐 공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또 그 정부를 탄생시켜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식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지. 뭐 권력기관 자체의 어떤 악용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한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 분산시킴으로써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추천돼 있는 그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 후보군 중에서 저 사람이라면 공수처 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분도 그 안에 계신가요? 혹시? 제가 뭐 꼼꼼히 검토는 못했고요. 어젠가 그제 한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검증하는 이제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그중 뭐 일부 한 3분의 1, 아마 절반 가까이는 그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괜찮을 수도 있겠고 좀 쉽진 않겠지만은 머리 맞대고 밀고 땡기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처장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커피 한잔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많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더 뭐 그 안에 있었던 내부에 있었던 분위기 때문에 더 많이 그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전망도 더 밝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밝진 않지만 그래도 불가피하다. 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뭐 방송 불편한 내용 없으셨죠? 그런 건 없고 뭐 이렇게 좀 긴장을 했는지 좀 이렇게 제대로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라이브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편집 없이 내보내겠습니다. 그대로 나갈 거고요. 좀 긴장 제가 볼 때 안 하신 것 같은데 했다고 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 변호사님 댓글에다가 공수처장은 오원군으로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 혹시 그런 날이 올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뭐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물론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많은 활동하시는 거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지역 사회 또 뭐 우리 뭐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면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처한 자리에서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근 변호사였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